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트레버 바우어가 LA 다저스를 선택한 후 매치 팬들이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우어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다저스에 입단하기 위해 매치를 이용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바우어와 다저스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바우어는 첫 해 4천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옵트아웃 권리가 있습니다. 2년차 때 바우어는 4,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옵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3년차 때 바우어는 1,700만 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우어가 2년차 후 옵트아웃하지 않고 3년차를 소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바우어와 다저스의 계약은 3년 1억 200만 달러가 아닌 2년 8,500만 달러로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다면 매치의 제안은 어땠을까요? 1년차 때 바우어는 4천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옵트아웃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저스와 같습니다. 2년차 때 바우어는 다저스보다 1,000만 달러 적은 3,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옵트아웃 권리가 있습니다. 3년차 때 바우어는 다저스보다 1,300만 달러가 많은 3,000만 달러를 받습니다. 바우어가 2년차 후 옵트아웃을 한다고 하면 매치의 계약은 2년 7,500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매치는 2년차 시즌 후 옵트아웃을 하면 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매치의 계약은 2년 8천만 달러로 다저스의 2년 8,500만 달러와 큰 차이가 없고 혹시라도 크게 부진하게 되면 옵트아웃을 하지 않음으로써 3년차 때 3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매치의 제한은 다저스와 비교해도 전혀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다저스는 바우어를 영입했고 연봉 총액이 2억 4천만 달러까지 늘어나 사치세 기준 2억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가 3천만 달러가 됩니다. 이에 초과분 3천만 달러의 20%인 600만 달러를 사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저스틴 터너도 잡아야 하는데요. 설령 터너가 크게 양보함으로써 연평균 1,000만 달러 계약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저스의 연봉 총액은 2억 5천만 달러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사치세 기준에서 4천만 달러를 넘기게 되면 가장 높은 순위의 드래프트 지명권이 10계단 후퇴하게 됩니다. 사치세는 내더라도 드래프트 지명권 후퇴는 프리드먼 사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사치세를 계산하는 페이롤은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00만 달러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시즌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저스는 지난해 무키 베츠와 데이비 프라이스를 영입한 후 작 피더슨과 로스 스트리플링을 에인절스로 보내려고 했던 것처럼 페이롤을 줄이기 위한 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켈리 젠슨, 코리 시거, 그리고 조 켈리의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7,500만 달러의 연봉 절감이 일어나는데요. 커쇼의 몸값이 낮아질 것을 감안하면 커쇼와 시거의 합산 연봉을 7,500만 달러 내에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2 시즌이 끝나면 옵트아웃을 쓸 것이 분명한 바우어와 함께 데이비 프라이스의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에 다저스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사치세를 내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올 시즌 후 시거를 잡거나 혹은 시거를 포기하는 대신 2023 시즌 후 FA가 되는 벨린저를 잡아 무키 베츠와 코리 시거 또는 무키 베츠와 코디 벨린저 두 명의 장기 계약자를 데리고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다저스가 바우어에게 한 베팅이 과연 제대로 한 베팅이냐는 건데요. 지난해 무키 베츠를 데려와 12년 3억 6,5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한 결정은 일단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베츠가 없었다면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은커녕 NLCS에서 애틀란타에게 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2006년 워싱턴 대 우한 팀 린스컴, 2007년 벤더빌트 대 좌완 데이비 프라이스, 2008년 플로리다 주립대 포수 버스터 포지, 2009년 샌디에고 주립대 우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2010년 서던 네바다 대 브라이스 하퍼에 이어 2011년 최고의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는
골든 스파이크상을 따내고 2011년 3순위로 애리조나에 입단한 바우어는 2017년까지 6시즌 동안 한 번도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8 시즌에 앞서 시애틀 외곽에 위치한 드라이브 라인을 방문한 후 2018년 12승 5패 2.21을 기록하고 사이 영상 6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5위는 숙적 게리 콜이었습니다. 2019년 바우어는 다시 부진합니다. 특히 시즌 중반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된 후 10경기에서 2승 5패 6.39에 그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신시내티는 바우어의 소개로 드라이브 라인의 설립자인 카일 바디를 피칭 디렉터 자리에 앉혔고 바우어는 신시내티 역사상 최초의 사이 영상 투수가 됩니다. 바우어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건 포심 패스트볼입니다. 바우어는 포심 평균 구속이 2016년 94.0마일, 2017년 94.1마일, 2018년 94.5마일, 2019년 94.5마일에서 지난해 93.5마일로 1.0마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포심 패스트볼 피안타율은 2016년 2할 8푼 6리, 2017년 2할 8푼 4리, 2018년 2할 6푼 1리, 2019년 2할 7푼 3리에서 2020년 1할 4푼으로 크게 좋아집니다. 바우어의 패스트볼은 구종 가치에서 시애틀 자완 마르코 곤잘레스와 브랜든 우드러프에 이은 규정 이닝 투수 3위, 109당 구종 가치에서도 곤잘레스와 마에다 겐타에 이은 규정 이닝 투수 3위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회전수였는데요. 바우어는 포심의 분당 회전수를 2016년 2206회, 2017년 2277회, 2018년 2322회, 2019년 2412회에 이어 지난해에는 2776회까지 끌어올리는데요. 이는 지난해 포심을 200개 이상 던진 442명의 투수 중 전체 1위에 해당됐습니다. 바우어는 2018년 5월 인터뷰에서 드라이브 라인 실험실에서 많은 실험을 한 결과 다양한 접착 물질을 썼을 때 400회 정도의 회전수 증가가 일어났다. 실제 경기에서는 200회에서 300회 정도 회전수가 높아질 수 있다며 휴스턴 이적 후 포심 회전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게리 콜을 저격하는데요. 실제로 게리 콜은 포심의 분당 회전수가 2017년 2164회에서 2018년 2379회로 갑자기 200회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바우어는 매년 회전수를 조금씩 늘리다가 2019년에서 지난해 사이에 무려 364회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바우어는 파인타르 사용 논란에 대해 본인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바우어는 싱커를 줄이고 무슨 비결인지는 몰라도 회전수가 크게 늘어난 포심을 철저하게 높게 던지는데요. 그 결과 포심 패스트볼의 헛스윙률이 2016년 13.6%에서 지난해 23.8%로 10%포인트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바우어는 평균 80마일 커브와 평균 81마일 슬라이더, 85마일 커터로 구속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3개의 브레이킹 볼을 1대1대1로 구사함으로써 타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심어주게 됩니다. 바우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2016년 포스트 시즌에서의 드론 부상을 제외하면 바우어가 대단히 건강한 투수라는 건데요. 이에 다저스는 프로 입단 후 지난해까지 혹사를 할 정도로 잘 던진 적이 없으며 지난해에도 단축 시즌으로 인해 많이 던지지 않은 바우어라면 내년과 내후년, 적어도 2년 동안은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리 콜과 제이콥 디그롬이 올해 3,600만 달러, 마이크 트라웃이 3,711만 달러를 받는 상황에서 물론 바우어에게 4천만 달러를 주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프리드만 사장은 배츠가 공수주에서 팀의 디테일을 높여준 것이 지난해 32년 만에 우승으로 이어진 만큼 바우어라는 플러스 알파가 내셔널리그 팀으로는 45년 만에, 양키스가 아닌 팀으로는 28년 만에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올라간다면 그 상대가 양키스가 되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우승을 통해 월드시리즈 성적이 7승 14패가 된 다저스는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 4승 6패인 반면 양키스를 상대로 3승 8패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키스와 다저스가 격돌하게 된다면 바우어는 게리 콜을 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둘은 2009년 신입생으로 UCLA에서 만났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게리 콜이 바우어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는 말을 하고 그때부터 바우어가 복수를 다짐하는데요. 게리 콜은 지난해 시즌 초반 사무국이 구단을 돌며 사인 훔치기 방지 교육을 하던 중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바우어처럼 굴면 안 된다는 말을 양키스 동료들에게 했다는 게 알려지고 바우어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바우어처럼 행동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어 입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자 게리 콜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학 시절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었지만 10년도 지난 일이다. 난 그때와 다른 사람이고 콜도 그럴 것이다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저스에 입단함으로써 콜에게 굽히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 간다면 상대팀은 양키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리 콜과 트레버 바우어가 맞서는 월드시리즈 1차전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2월 5일에 데려온 무키 배츠가 역전 말로 홈런이 됐던 프리드먼은 올해 2월 6일에 계약한 바우어 역시 두 타석 연속 역전 말로 홈런이 될 수 있을까요? 샌디에고의 폭풍 영입과 놀란 아레나도를 얻은 세인트루이스, 프란시스코 린도어가 가세한 뉴욕 매츠, 마르셀 오스나를 붙잡은 애틀란타까지 올해 메이저리그는 정말 재밌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